한국 교육과 문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오지명 씨는 86세의 나이에 마침내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 유연희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지명의 삶은 기쁨과 깊은 고통이 뒤섞인 긴 여정이었고, 눈부신 성공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 함께했습니다. 교육자, 작가, 사회운동가로서 그는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겼지만, 그 후광 뒤에는 오랜 세월 가슴에 간직해온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비극적인 최후, 끊임없이 추구했던 업적, 파란만장했던 사랑과 결혼 생활, 그리고 숨겨왔던 비밀들은 모두 자신의 이상과 가족을 위해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오지명의 깊은 고통부터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은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오지명은 1939년 서울에서 학문 전통을 가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전 한국 문학을 전공한 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지명의 어린 시절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1950부터 1503까지를 겪으며 순탄치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억, 박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인터뷰에서 그가 공유했듯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전쟁의 고난이 아니라 2005년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남 오승익이었습니다. 당시 29세였던 승익은 오지명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해외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승익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명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그 상실은 큰 충격이었고, 살아생전 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르치고 글을 쓰느라 바빴던 세월은 승익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놓쳤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부터 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했던 순간들까지, 지명은 승익이 늘 앉던 식당의 빈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욱신거렸고,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듯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유연희에게 더 큰 상처를 줄까봐 모든 감정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명은 더욱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슬픔을 가슴에 묻고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승익에 대한 생각, 그의 미소에 대한 기억, 그리고 말하지 못한 후회들을 기록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했던 이 일기는 마치 뒤늦은 사과처럼 아들과 소통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긴 여정이며, 지명은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삶의 동기로 삼아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지명의 비극적인 삶의 끝은 아들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2023년 간암 진단을 받은 그의 말년에도 있었습니다. 84세의 나이에 이미 건강이 악화되고 있던 지명은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병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기도 했고, 그에게 남은 후회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했지만, 무엇보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남겨둘 사람들, 특히 아내 유연희와 딸 오유선에 대한 생각이었다. 사랑과 고마움을 다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병원에서 긴 밤을 보내는 동안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 오지명 작가는 2025년 초 86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많은 이들을 애도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서울 자택에서 유연희 씨의 품에 안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고는 한국 언론에 빠르게 퍼져나가며 교육과 문학에 대한 그의 공헌을 칭찬하는 기사들이 잇따라 실렸습니다. 그의 옛 제자, 동료, 그리고 독자들은 깊은 슬픔을 표하며 그의 간견과 저서를 통해
자신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한 옛 제자는 오지명 작가의 부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으며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했던 것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오지명 작가의 멘토였던 한 젊은 작가는 소셜미디어에 그가 세대의 길잡이였으며 그의 죽음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고 썼습니다. 오지명 선생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고통은 교육자나 작가를 잃은 슬픔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심과 헌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모습에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유연희 여사는 추모사에서 오지명 선생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았지만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던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글을 쓰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말에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아들을 잃은 슬픔부터 투병 생활까지 오지명 선생이 겪었을 깊은 고통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지명 선생의 업적은 한국 사회에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는 교육자로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명문대에서 40년 넘게 문학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학문적 지식과 실제 이야기를 결합하여 학생들의 열정을 북돋는 영감 넘치는 교육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목표는 좋은 학생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친절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 중 하나는 1995년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불우한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수백 명의 학생들이 꿈을 이루도록 도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교육 외에도 지명은 다작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1970년대에 단편 소설집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에세이를 쓰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인 잊혀진 길들, 1978는 전쟁 중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인 어조로 쓰여졌습니다. 이 책은 한국문학가협회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영어에서 일본어까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조선의 달빛 아래 1985와 한강의 속삭임 1999과 같은 역사 소설을 발표했는데 두 작품 모두 철저한 조사와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부터 전쟁 후의 정치적 격변까지 한국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지명은 또한 특히 승익이 죽은 후 더 나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딸 유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일 때문에 놓친 세월을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종종 유선을 한강을 따라 산책시키며 문학에서 그녀의 꿈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유선이 기자로서 경력을 쌓도록 지원하고 종종 그녀의 기사를 읽고 논평합니다. 그는 항상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지명은 항상 자신의 실수를 메우려고 노력하고 유선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지명의 사랑과 결혼은 달콤함과 씁쓸함이 공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1978년 서울의 한 교육 세미나에서 초등학교 교사 유연희를 만났습니다. 온화한 성격과 아이들을 향한 열정을 지닌 연희는 오지명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1981년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간소한 예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초창기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지명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 특히 가르치고 글을 쓰는 일로 어려움을 겪던 오지명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희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기도 했으며 종종 그의 원고를 읽고 귀중한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가 정치적 견해로 비판받을 때나 직장에서 방황할 때 등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오지명과 연희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가장 큰 슬픔은 승익을 잃은 것이었고, 이는 두 사람 모두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지명은 감정을 억누르는 쪽을 택했지만 연희는 친구, 가족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픔을 극복하는 방식의 차이는 결혼 생활의 긴장감을 조성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적도 있는데 화가 나서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지명은 그 기간 동안 연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신이 좋은 남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서 또 다른 어려움은 지명이 연구 프로젝트와 해외 강의로 집을 비운 시간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그는 일본의 한 대학에서 강의 제의를 받았고 도쿄에서 거의 2년을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연희는 외로움을 느꼈고 한때는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를 극복했지만 지명이 집에 전화했을 때 연희가 자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울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그를 괴롭혔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고통을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86세의 나이에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오지명은 연희가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승익의 죽음부터 투병 생활까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연희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는 연희의 손을 자주 잡고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다툼과 잠시 떨어져 지내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지명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 연희의 희생과 사랑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오지명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 중 하나는 1980년대 가족이 겪었던 재정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명한 교육자이자 작가였던 오지명은 특히 독립문예지 발행에 투자했던 시기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했습니다. 1983년 젊은 한국 작가들을 홍